뉴스룸이 끝나고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뜨거운 극장가를 가르며 지난 1월 개봉한 슬램덩크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90년대 슬램덩크를 즐겼던 30, 40대뿐만 아니라 MZ세대 또한 이 열풍에 동참하면서 애니메이션 장르의 기록적인 흥행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슬램덩크 굿즈를 사기 위한 어플론도 좀 있었죠. 요즘 말로 슬친자, 슬램덩크 미친 자, 그중 한 명입니다. 또 만화책 덕후로 잘 알려져 있는 본업은 치과의사 김현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와 함께 살아가는 남자 김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뵐 때마다 조금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약간 도인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사실 제가 네. 그 락밴드 처음에 같은데? 네, 그렇죠. 와, 근데 네. 그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뉴스룸에서 인터뷰라고 작가님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섭외가 온 게 아니고 저의 집에 계시는 다른 분한테 섭외가 왔구나라고 하고 이야기를 네. 듣다 보니까 자우림님 그분. 네. 네. 저한테 섭외여서 제가요?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제가 슬램덩크 관련이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네. 나왔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제가 굉장히 덕후로 슬친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러 가기 전에 특별한 좀 의식을 하고 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이제 그 슬램덩크 극장판이 이번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니고요. 94년도와 95년도에 이제 두 편씩 4편의 극장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나온 극장판은 이 원작자 이 작가님께서 직접 감독과 함께 각본을 썼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티저가 나왔을 때에도 그 어떤 그 정보를 주지 않고 굉장히 신비주의에 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제 만화책을 우리나라에 처음 정발됐을 때 31권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정독을 하고 TV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이 총 101편인데요. 101편을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한 후에 네. 목욕 재개를 하고 세신을 한 후에 극장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셨다는 건데 만화 덕후로 정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화 사실 책 생각하면 저도 김현규님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요? 네. 자, 들어가기 전 앞서서 좀 덕력을 조금만 말해주신다면 나 요 정도다. 덕력이랄 것까지는 없고 이제 제가 만화책을 계속 모으고 저는 아날로그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만화책을 제가 집에 계속 쟁여놓다 보니까 너무 이 권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책이 무거우니까. 했기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제 만화책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옮겨두셨군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일부를 보냈는데 그 양이 5톤 트럭 하나하고 용달 트럭이 와서 몇 권 정도 돼요? 10,000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피트짜리 컨테이너에 저만의 지금 만화 박람 약간 컬렉션이 있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배우자이신 네네. 자우림님도 네네. 김유나 씨도 만화책을 김유나 씨도 제 일부러 약간 돌려 하는데요. 얘기한 건데 김유나 그렇죠. 씨도 네, 맞습니다.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 그 10,000권 중에 같이 쉐어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분이 쉐어하는 있습니까? 것도 있고 네. 또 아내가 모은 것도 한 2,000권 이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뭐 슬램덩크 관련해서는 뭐 덕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날짜마다 이제 그 슬램덩크 캐릭터들의 생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이면 설날이지만 네. 서태웅의 생일이기도 해서 설날이다 하고 속으로는 서태웅 생일이네. 그리고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만우절이에요. 네. 그날은 강백호 생일입니다. 강백호 생일이군요. 네. 그리고 4월생이군요, 강백호. 네, 4월 1일. 그리고 그렇군요. 채치수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그리고 정대반 같은 경우가 5월 22일이고 송태섭이 7월 31일이기 때문에 따뜻할 때 태어났네요. 그렇죠. 겨울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은연중에 오늘은 누구 생일이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화가 아니고
락커 아니고 치과 의사 겸 그렇습니다. 네네. 만화책 수집을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굉장한 수집가 김영균 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 띠링. 꺾이지 않은 슬램덩크 열풍. 슬친 자는 거둘 뿐. 슬덕의 슬램덩크 썰. 저희가 극장편과 사실 만화책이 좀 다른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극장편 우선 제가 몇 번 보셨어요? 저는 2번 봤습니다. 더빙 한 번, 그렇죠. 자막 한 번. 네. 어떤 게 더 좋으셨는지. 둘 다 좋았습니다. 둘 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더빙하고 그 더빙이 아닌 그 원어를 봤을 때 굉장히 뭐 이질감을 전혀 못 느꼈고요. 어떤 걸 보더라도 너무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빙편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 오류가 발견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7월 오류라 31일 날 송태섭의 생일날이죠. 그래서 네. 케이크를 이제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케이크를 잘라서 형하고 나눠 먹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동생이 같이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동생이 같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내일 산왕전이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좀 뭔가의 오류인 게 7월 31일이 송태섭의 생일이고 그 농구 인터하이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1일은 개막전이라서 경기가 없고요. 8월 2일 날 이제 풍전이라는 곳과 대결을 해서 이기고 8월 3일에 산왕과 대결을 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8월 4일에 이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동생이 생일을 날 케이크 먹으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내일이 드디어 인터하이네라고 하면 설정이 맞는 건데요. 내일이 드디어 산왕전이네라고 하면 약간 풍전의 시합을 건너뛰고 산왕전에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게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삭제되면서 생략되면서 뭔가 이렇게 타임이 사라지는 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더빙판을 보면서 요건 약간 실수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그 슬램덩크 캐릭터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걸어 나올 때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둥둥둥. 여러분 오늘 사실 슬램덩크 보신 분들만 같이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소름 스포를 끼쳐. 너무 많이 할 거라서 네네. 와 저도 둥둥둥둥둥 닭살. 하면서 어머나. 계단 걸어 내려올 때 그 별것 없는 스케치가 네네. 이게 벌써 소름 끼쳐.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던 제가 94학번인데요. 이게 만화가 90년에 연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92년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연재가 됐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20년 정도 된 그때 그 친구들이 아직도 팔팔하게 걸어 나오는 장면을 봤을 때 나만 뭔가 늙었구나. 나만 늙었는데 너희들은 그대로구나. 너무 근데 막 반갑다 친구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면서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 그 적수인 이제 산왕은 약간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계단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네.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오프닝 씬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네. 그냥 거의 앞에 거의 티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짧은 그 영상을 얘기하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소름이 돋는다는 거. 그걸 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딱 시작이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농구 경기의 그 박진감. 그 농구가 밀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삑삑거리는 소리. 거, 공 튀기는 소리가 그렇죠.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만화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만화책을 볼 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만화책은 2차원에 있는 컷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흑백이고 또. 그렇죠. 네. 만화책 컷과 컷 사이를 이 보는 독자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 같은 장면. 맞아요. 근데 그 그림 같은 장면을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눈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야 정말 이거는 너무 표현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캐릭터 한 명 한
또 너무 잘 그렸습니다. 잘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참 우리의 요즘에 약간 미소년 같은 그 그렇죠. 얼굴을 네. 그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되게 좀 가슴이 두근거렸던. 남자인 제가 봐도 막 가슴이 설레이면서 네. 막 하트 뿅뿅 막 그 서태웅이 막 노래 볼 때는 정말 네. 어머나 서태웅 씨 어. 사랑해요 이런 느낌이 저는- 바로 그냥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희가 잠깐 그 외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네네. 본업에 대해서 좀 잠깐 돌아가가지고 슬램덩크 인물 속에 저희가 짤막 코너로 준비해봤는데 치아 건강 순위를 좀 약간 매겨보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 순위. 우리 치과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네. 딱 보면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네. 교정을 이제 좀 해야 하는 친구라던가 네네. 아니면 저희가 좀 학원이 발달했다던가 사실 네네. 양쪽이 굉장히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치열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먼저 이제 네. 그 정대만 님과 네. 송태섭 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둘이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치고받고 싸웠죠. 송태섭이 박치기를 해서 정대만의 앞니가 제가 볼 때에는 4개가 부러졌거든요. 앞니가 4개가 부러졌다고 네네. 하는 것은 이제 치과적인 이제 상해 진단으로 봤을 때 전치사주입니다. 전치사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치료를 할 때 그 보통 앞니에 이제 송곳니를 깎아서 크라운 앤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보철물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 예전에 90년대 초반에는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를 깎고 본을 떠서 이 보철 치료를 하지 않았을까. 앞니 6개. 앞니 6개 대략적인 추정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그 300만 당시에요. 원이요? 네. 와. 그런데 이제 한 번으로 이제 치료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을 주기로 보철을 교환하는 해줘야 게 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60세, 70세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하니까 300 곱하기 7 하면 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아마도 송태섭이 뭐 소년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경찰서에 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대만은 치과 점수가 좀 낮고요. 만화책에 보면 이제 둘이 또 싸우다가 그 후에 또 싸워요? 또 싸웁니다. 뭐 철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제 농구 코트 농구 경기장 훈련 경기장에서 싸우는데 대걸레를 이제 정대만이 휘둘러서 송태섭의 이가 하나 빠집니다. 그러니까 송태섭도 앞니가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보철 치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강백호는 워낙 예전부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많이 깨졌을 것 같아요. 아마도 건강해 보이지만 아마 금이가 있는 치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선수들이 이제 뛸 때 뭐 그렇죠. 이렇게 이가 나갈까 마우스피스 끼고 네네. 뛰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아나 잇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나요? 보통 이 돌발 순간에 한 번의 역동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를 악무는 게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보통 역도나 축구나 야구를 볼 때 굉장히 그 힘을 드는 장면에서 이를 벌리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치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이 어금니 하나당 80kg입니다. 굉장하네요. 어마어마한 힘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부서지겠는데 잘하면. 이가 말 그대로 바스러집니다. 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힘을 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 때 입을 벌리고 있을 때보다 80% 정도의 힘이 더 증가한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치과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피스가 요즘은 굉장히 치아에 잘 맞고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능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운동하시는 분들 마우스피스를 만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네네. 저희가 치아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네. 이렇게 좀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거나 이런 어쨌든 이를 좀 이렇게 써야 되는 분들 경우에는 치과 보험 같은 거를 좀 추천하십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네. 어.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치아 마모증이나 저희가 습관 중에 네. 이 악물기와 이 가리 습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치아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치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치수 님이 네. 뭔가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양치질도 잘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치실도 하고 혀도 잘 닦는 그런 베스트 멤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치수가 가장 그렇죠. FM으로 잘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네. 저희가 지금 본업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 많이 흘러왔는데 그러네요. 바로 다음 네. 키워드로 넘어가서 얘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안 선생님 굿즈가 갖고 싶어요. 자, 덕후들에게 굿즈는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슬램덩크는 아니지만 저는 스타워즈의 굉장한 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슬램덩크 스타워즈의 여러 가지 뭐 헬멧이라던가 배우들이 썼던 그 엑스트라 배우들이 썼던 그 스톰트루퍼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하러 다녔는데요. 굿즈가 갖고 있는 의미는 슬램덩크로 보면 강백호가 신는 신발, 맞아요. 서태웅이 신는 신발을 내가 신는다. 그 막 저지 같은 것도 되게 유행했을 것 같은데. 네네. 번호라든가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포스터 여러 가지 굿즈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의 그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 스타워즈 굿즈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굿즈 하나 둘을 모으는 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흔해질 땐 너무 흔해지면 안 하고 싶어지는. 약간 모르게 난 이제 더 이상 안 모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서운해지는, 왠지 모르게 나만 아는 나만의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 좀 사라지니까. 뭐 이번에 슬램덩크도 워낙 많은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한켠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나만의 사랑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뭐 굿즈 사실 근데 필요 없이 저희가 사실 직접 슬램덩크 만화책을 그렇죠.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2권씩 사셨다면서요? 하나는 읽기용, 하나는 그렇죠. 보관용. 네, 그래서 살 때 이제 요 좀 슬램덩크는 만져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샀던 책들인데요. 네. 네, 뒤에 보면 이제 95년도 3월 2일 초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판으로 구입을 할 때 살아있어.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 권을 사서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거를 한 권을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95년도에 나온 슬램덩크 22권인데 제가 이쪽에 들고 있는 거는 비닐을 벗기지 않은 거죠. 네. 비닐을 벗기지 않은. 나중에 비닐 눌러붙어가지고 잘 안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비닐을 벗기지 않을 겁니다. 네. 나중에 또 혹시 모르죠. 그럼요. 엄청난 소장 네. 가치가 늘어날지요. 그런데 이 만화책의 가치가 그렇게 물론 만화책이 굉장히 고가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은하철도 999 같은 작품은 20권으로 발매가 돼서 한 5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맨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것도 있는데 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좀 파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치는 그렇게 막 그 금전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잘 모르시나 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올드트리님이 기념으로 강정 아나운서에게 한 권 주세요라고. 주시겠습니까? 이 귀한 제가 것을? 요 책은 말고 신장판 그리고 새롭게 그 권수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네. 그거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갑자기.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바로 3 보도록 할게요. 네. 슬램덩크를 이을 영광의 작품. 사실 저희가 엄청난 만화책 수집가, 또 만화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슬램덩크 못지않게 이게 정말 애니메이션은 된다면 이만한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좀 부탁드렸더니 꼽아주셨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메가 히트 캐릭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K 콘텐츠. 저는
장르 중에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명랑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그 활기차고 한 컷 한 컷마다 개그가 빵빵 터지는 작품들인데요. 길창덕 선생님의 꺼벙이, 심판 보물섬, 선다리 여행기나 윤승훈 선생님의 맹꽁이 서당, 요철 발명왕, 또는 신문 선생님의 로봇 집밥, 뭐 이정훈 선생님의 철인 캉타우나 심술 시리즈, 박수동 선생님의 번데기 야구단이나 고인돌, 이런 작품들이 너무나도 저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었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네. 저희 세대도 좀 알을 수 있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명랑 만화의 맥을 이은 것이 바로 김수정 선생님의 둘리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네. 저 비디오로 많이 봤어요. 내 친구. 호이? 호이? 후루짭짜 맛있는 네, 라면. 그것도 라면과 구공탄. 네, 마이콜.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때는 정말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아기 공룡 둘리를 이제 새롭게 뭔가 만들게 되면 데이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나온 슬램덩크는 강백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송태섭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강백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뤘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기 공룡 둘리를 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길동 씨의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네네. 어릴 때는 둘리에 굉장히 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고길동 아저씨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나이 드니까 이만한 진짜 부처가 없고 정말 도인이자 선각자이자 넓은 아량과 함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야. 네. 모르는 갑자기 외계인을 몇 명을 키우고 그렇죠. 도너 외계인이죠. 또치 타조죠. 희동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뭐 조카이고 옆집 마이콜 누군지도 몰라. 네. 맨날 다 부시고 뭐 먹고 애장판, 레코드판을 다 부시고 뭐 전기 청소기로 머리털을 다 뽑히게 하고 심지어는 집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고 맞아요. 집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리 패거리를 거두는 그 고길동 씨의 아량과 함께 고길동 씨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데이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실 슬램덩크지만 그걸 새롭게 관점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됐듯이 둘리가 고길동님의 관점으로 나오면 저 진짜 되게 궁금해. 어떻게 할지. 그렇죠. 실사화가 또 어떻게 좀 될지도 궁금하고. 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기쯤에서 이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형규 님이 본업은 치과 의사신데요. 오늘 갑자기 본업을 잠깐 불러일으켜서 저희가 질문 드렸더니 치과 의사가 꼽은 최고의 북산팀에서 최고의 치아 건강을 자랑하는 멤버는 이 사람이라고 꼽았습니다. 누굴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는 사이에 저희가 댓글 좀 보면서 반응들이 계속 이제 김영규 님이 계속 놀라시는 거예요. 우선 룩을 보고 놀라고 본업에 놀라고 덕력에 놀라고. 자, 솔직히 뭐 약간 하시는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번 극장판이 정말 슬램덩크의 알파와 오메가인 명대사들이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소연이와 강백호가 처음 만났을 때 농구 좋아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백호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거든요. 스쳐 지나가듯이 조금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는 소연이라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예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안 예쁘게 그렇게 나온 것도 좀 현실화가 됐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소연이한테 강백호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이런 어떤 그 슬램덩크를 꿰뚫는 대사라든가 아니면 강백호 맨 마지막 물론 난 천재니까 또는 정대만의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왼손은 거들뿐 이런 대사가 안 나온 게 너무나도 한스러워서 감독님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방점이 찍혀있네. 새로운 걸 내놔라. 그렇습니다. 자, 범카이브님 슬램덩크 캐릭터마다 생일까지 덕력 엄청나시네요. 예몽님, 본업이 아닌 거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게 멋지다. 그 와중에 본업은 의사. 의사쌤이 만화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힙하죠? 힙하다. 이어 마이크 찬 줄 알았는데 수염이었네. 네, 수염입니다. 그냥 길러봤습니다, 한번. 자,
상백팡님, 요분 좀 죄송하니까 요거 영화표 드릴게요. 아직 아껴놓고 못 보고 있는 영화인데 뉴스를 보려고 스포를 듣고 있습니다. 요분 표 드릴 테니까 가서 슬램덩크 아직 영화관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백팡님, 요분 드리겠습니다. 퀴즈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채치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YJ리님께 채치수 맞히셨으니까 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 이렇게 슬램덩크 덕후력을 마음껏 뽐내주시고 또 본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술술 재밌는 얘기 해주신 김영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만화책 얘기 또 한 번 모시도록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뭐 짱이나 오디션 같은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뭔가 이제 추억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왼손은 거들 뿐. 이거죠? 그렇죠. 많이 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